함수 개념 빠르게 복습하고 문제 좀 보고 저희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또 보세요. 자, 일단 함수라는 건 정의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두 집합, 일단 집합이 있어야 돼. 함수는 왼쪽에 있는 집합을 정의요, 얘는 선택을 할 애들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공역,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의 집합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집합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집합,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를 하나씩, 얘 하나, 얘 하나, 모두가 하나씩만 딱 선택하면 그렇게 연결한 걸 대응이라고 하고, 하나씩 선택한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F, G, H 소문자를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기로 약속을 했고, F가 어떤 애냐? 그럼 땡땡 한 다음에 정의역, 화살표, 공역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또는 정의역, 화살표, 공역, 화살표 위에다가 함수 이름을 써주기도 하고, 또는 공역을 소문자로 Y, 함수 이름 써주고 괄호한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 소문자로 X 이렇게 쓰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 그냥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 F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정의역, 공역.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때 선택받은 애들만 따로 모은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쓰죠. 치역은 한글 표현이잖아. 기호 표현은 함수 이름을 써요. 그리고 괄호 안쪽에다가 우리가 정의역, 그러니까 집합을 쓰면 돼요. F, 함수 이름, 괄호, 정의역은 이게 선택받은 원소들의 집합, 치역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정의역, 공역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시수 전체 집합에서 그 함수 식이 정의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별말 없으면 정의역이 뭐다, 공역 뭐다 말 안 했으면 시수 전체 집합인데, 만약에 fx가 우리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정의역은 시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이 함수가 정의되려면 x가 0이 아니면 되죠. x가 0이 아닌 시수 전체 집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 대응 중에서 정의역 원소가 보고 하나씩 선택한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집합 x 정의역을 쓰겠다 뭐 이런 의미겠지? y 거기 보시면 되겠죠. y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함수가 되려면 x가 하나당 무조건 y가 하나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얘는 그래프로 줬단 말이죠. 어떤 소리냐? 정의역, 공역을 보통 이렇게 박스를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좌표가 1일 때, 높이가 하나 1, 이 높이가 3 이렇게 되는데, 정의역, 공역은 우리 관찰 대상을 생각하면 돼요. 요 사이만 관찰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고, 그때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는 예를 들면 그래프가 뭐 곡선이 그려진다면 점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각각의 점들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여기에 가정을 해볼게요. 0,1점이 찍혔다. 이 점의 의미는 우리가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데, x에서 y에 관한 f에서 우리가 정역 원소 중 하나인 0이 공역 원소 중 하나인 1을 선택했다. 이걸 우리가 x가 0인데 y가 1이다. 그래서 x, y 평면에 우리가 0,1이라는 점을 찍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혔다. 누가 누구 선택했구나. 이 함수를 보고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이 대응 관계를 보고도 함수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나씩 예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x가 0일 때 1 지나고 1이면 얘는 둘이 중간이 1이겠네요. 그리고 마일일 때는 그러면 0 이렇게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정역, 공역 바깥쪽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안쪽만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함수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함수예요. 왜냐? 지금 여기 점이 찍혔죠? x좌표, x좌표들에 대한 y좌표들이 하나씩 대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세로선을 예를 들면 0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러면 0,1이지? 0이 선택했구나. 그래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면 0이 하나를 선택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를 선택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인지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다 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직선이니까 1 대입하면은 3 여기서 출발하고요. 1 대입하면은 마일 여기 지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그어보면 교점이 항상 되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대응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안 되는 거는 바로 해볼까? 안 되는 거는 뭐가 있나? 얘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마일 대입하면은 1. 마일일 때 1. 함수가 아닌 게 누구야? 마일 콤마 마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얘는 5번이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시작점, 꼭지점 여기 밑에서 출발을 해서 1 대입하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역, 공역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잘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정역과 공역에 대해서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한 0.9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0.9에 세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0.9, x 이게 없다는 어쩌고 이게 없다는 얘기야. 여기가 뭔가 있어야 이게 마이너스 0.9가 선택하네. 근데 없으니까 얘는 선택을 안 했다.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이렇게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양 끝 지나다 이런 걸로 외우면 안 되고 직접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한 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박스를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1, 2, 6 했을 때 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치역이나 공역이죠. A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A 이렇게 되고, 자 예를 들면 지금 얘가 0,1이니까 여기 0 A가 있죠? 0,1 이렇게. 여기서 얘가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이 박스 안쪽에 그려지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박스 안쪽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박스 안쪽에 아무것도 안 그려질 거랑 똑같잖아요. 안 되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박스 안쪽에 아무것도 안 그려졌죠? 안 돼요. 근데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제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요 안쪽에 살짝 들어가잖아요. 이 케이스도 그럴 결과는 얘만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x값에 대해서는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없죠? 그럼 얘도 어쨌든 함수지만 정역이 공역이 이렇게 제한됐다면 함수가 아닌 거겠죠. 함수가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언제부터 되냐 가능한 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요점을 지날 때가 처음 되는 상황.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세로선 그었을 때 항상 교점은 꽤 가능하죠. 언제까지 되냐라고 한다면 요 점 지날 때 여기까지는 다 돼요. 요 사이로 지나가면 다 돼요. 근데 얘보다 위로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결국 요 부분만 보는 건데, 그럼 여기 x값을 세로선 그었을 때는 이 박스 안에서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럼 이 함수가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되느냐? 여기 지날 때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 요 사이만 된다. 그래서 A가 여기서는 기울기의 의미죠.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요. 여기가 1,2지. 1,2고요. 여기가 2,6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x증가량 1, y증가량 1이니까 기울기 1이 되고, 얘 같은 경우 x증가량 2, y증가량 5니까 2분의 5일 때. 그럼 따라서 1, 기울기 a 2분의 5. 이등식 작성했으니까 등호 판단해주면 1이면 기울기 1일 때 되느냐? 답변 돼요. 2분의 5는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라면 저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같고, 뭐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쉽죠? 바로 보고 쓱싹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A가 0, 1, 2, 3, 땡땡땡이란 말을 이거는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불러요. 자연수는 0 합쳐서 음이 아닌 정수. 음의 정수만 뺐다는 얘기고, 자, A에서 A니까 이게 정역이자 공역인가? 그럼 여기 A, 0, 1, 2, 3, 땡땡땡 이렇게 했을 때 fx는요, f는 어떤 함수라는 기능이야. 어떤 기능이냐? 얘는 여기 입력한 값을 x라고 한다면 입력한 값의 제곱을 해. 그런 다음에 그걸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결과값으로 쓰겠다 이런 의미니까 이런 거는 다 써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정의역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이니까 4로 나면 나머지가 0. 그러면 F 안쪽에 FA A 이렇게 되는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얘 제곱하고 4로 나누면 나머지니까 0 이렇게 연결해주고 1 제곱하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이렇게 되겠죠? 자, 2는 4니까 제곱하면은 나머지가 0이니까 얘 이렇게 가요. 3은 9죠. 9는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 제곱하면 16이니까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5는 제곱하면 25니까 나머지가 1. 아, 전부 다 0, 1로 가는구나. 그래서 치역은 0과 1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원리스를 해보면 돼요. 수학에서는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모르면 하나씩 대입을 해본다거나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하는 게 자연스러운 풀이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의 정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봅시다. 2 이상의 자연수 전체 집합. 그럼 얘는 이 집합은 2, 3, 4, 5, 6, 7, 8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얘는 정의역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의된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의역이 2, 3, 4, 5, 6, 7, 8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고 2 이상의 자연수. 공역은 언급 안 했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F251이 뭐라 그랬고 만약에 F라는 애는요 소수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 집력한 소수를 그대로 뱉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2 이상의 부자연수 mn에 대해서 fmn 어떤 입력값이 만약 곱하기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쓴 거랑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큰 수를 구해라 그러면 결국 주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쭉쭉쭉 분해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F 한 다음에 252는 F 한 다음에 안쪽에서 얘를 두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9가 안 떨어지겠네요. 9 곱하기 하고 9, 2, 18 9, 8, 7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F 9 F 28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3, 3이죠. 3, 3이고 F3 F3 이렇게 만들고 얘는 4, 7, 28이니까 뭐 F4 F7 소수 집어넣으면 7 소수 집어넣으면 7 얘는 F2 더하기 2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이 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냥 차근차근 그냥 규칙대로 문제에서 알려준 규칙대로 식을 변형을 하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값을 잘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한 등식인데요. 이미지스 xy에 대해서 f가 만족시키고 f가 4다 오른 것만 골라라 그러면은 자, f0은 0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식 보면 원래 정석이 0, 0 대입하는 게 정석이에요. 0, 0 대입하면 f0, f0, f0이니까 소구하면 f0이 0 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물어본다? 그럼 우리 숫자를 적당히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되게 세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x에다가 x 땡땡 0 대입한다는 얘기야. 0 집어넣고 y 땡땡 y 이렇게 해도 y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f 한 다음에 0 플러스 y은 f0, f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넣어도 여기가 f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y 되는 거 확인할 수도 있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미친 이거 계산하면 f0이 0이었으니까 f 마이너스 f 마이 당연한 소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마1, 마2 f2는 4다라고 줬었네요. f2는 4다. 그러면 여기서는 f1을 여기다 2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쪽에 2를 만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f0, f2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발상적이지만 그냥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x에다가 0분의 1을 하고요. y에다가 아니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f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f 마이
플러스 F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여기에 4라 그랬고요. F0이니까 0이라 그랬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요. F-가 마사다. 이걸 하나 거치면 이제 내가 F-를 알았고요. 그러면 마이를 이용해서 마이를 만들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F3을 구하면 되고 아니면 F1이네. F1을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 X, Y가 1을 대입해줘.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걸 전부 다 될 때까지 아무거나 막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막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대입하면 F1 플러스 그리고 나오고 Fn 플러스 Fn 이렇게 되는데 F2가 4였으니까 얘가 2 이렇게 되니까 F1이다 해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F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하면 F 마이 F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2였죠? 이거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F 마이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때 임의 자연수에 대하여 nx는 nfx다 이것도 그냥 하면 돼요 두 개를 분리하라 그랬으니까 F 한 다음에 mx 이거는 F 한 다음에 x 하나 이게 따라하세요 x가 n개 n개니까 그러면 한 개랑 n-1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게 fx 더하기하고 f n-1 x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그거 하나하나 계속 분리하다 보면 결국 fx가 n개가 더 나오겠죠 땡땡땡 귀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그러네 그럼 확인할 수도 있고 보통 이거 풀다가 애들이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대충 하나 찾아가지고 fx는 x 이렇게 넣으면 x 플러스 y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나오니까 항상 성립하고 f2가 4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가 4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네 2x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좋은 수이 나는 왜냐면 이렇게 하다 틀리기 딱 좋아요 만약에 세팅을 조금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등식에 대입해보는 거 이런 연습으로 너네가 풀어야 나중에 고위고사 때 훨씬 수학을 편하게 할 수 있어 한 등식에 대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막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내가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푼 게 아니죠 안 쓴 것도 있었죠 그래도 괜찮으니까 대입을 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 거기 이거 보세요 자, 함수가 같을 조건, 우리가 상등적 통원이라고 부르는데 함수가 같을 조건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식이 똑같은 함수가 같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정역, 공역, 동일. 부함수가 있는데 정역, 공역이 똑같지가 않다? 일단 걔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함수인 거예요. 정역, 공역이 같고 그 정역의 각각의 원소가 선택한 공역의 원소도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걸 우리가 대응이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살표 연결이 똑같아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fx는 x제곱, gx는 절대값 x는 식이 다르죠? 보통은 이게 없었다면 정역, 공역 말 안 했네? 그럼 시수 전체 집합이네? 이게 다른 함수예요. 왜냐면 여기에 2 집어넣었을 때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다르죠? 근데 만약에 정역이 제한이 됐다면 그러면 일단 둘 다 정역이 x다라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공역은 따로 언급 안 할 테니까 시수 전체 집합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마이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그럼 얘는 정역이 라지 x일 때는 같은 함수로 해석을 해줘요. 다른 함수 같지만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정역, 공역, 동일 반복되는 어쩌고저쩌고 자 둘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고 1차 함수라서 다를 것 같지만 정역이 제한됐을 때는 그냥 1, 1, 2, 2 해서 같다 하면 미지수 두 개씩 뜨개해서 A, B 결정시켜주면 되는 문제겠지? 이거 마찬가지 지금 x를 정의역을 하는데요 얘는 거꾸로 같은 함수다가 아니라 같은 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x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둘 다 x고요 공역은 언급 안 했으니까 실수 전체니까 그때 f는 g가 돼야 되면 정의역은 똑같으니까 원소의 대응만 똑같으면 돼 그럼 내가 라지 x 한쪽에 뭘 집어넣어줘야 되냐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냐를 물어보는 거고 공식합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이 결과가 똑같은 것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x제곱은 4x-4 이렇게 해서 둘이 같다 이것만 성립하는 것만 이렇게 되니까 1이랑 3 집어넣으면 똑같겠죠?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서 얘네들을 같게 만드는 함수만 써야 돼서 이것도 되고요 또는
이것만 넣어도 되고요. 또는 이것만 넣어도 되고 둘 다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x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어쨌든 1, 3 말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만 넣거나 3만 넣거나 둘 다 넣거나 세 가지를 써주면 되고. 너네가 처음이면 내가 풀 시간 줄 텐데. 자, 함수의 그래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함수의 대응 이렇게 대응이 된다. 마일이 마일 선택했다. 그걸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x축, y축. 그럼 얘는 마1, 마1 가면 x좌표, y좌표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선택했다. 준영아, 그럼 얘는 누가 누구 선택한 거지 지금? 0이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어디다 점 찍으면 되죠? 0,1 0,1 찍으면 되죠? A나 이거는요? 누가 누구 선택했다? 그럼 좌표 평면에 표시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점 3개짜리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반응에 거꾸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걸 떠올릴 수도 있어요. 보통 애들이 이거 보고 표시는 하는데 얘 보고 얘를 대응을 거꾸로 떠올리는 걸 잘 못하니까 기억을 해주시죠. 다 쓰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이런 것도 배우겠죠.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x의 임의의 구원수를 x1, x2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하세요.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또는 따라하세요. 입력값이 다르면 결합값이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는 걸 우리 1대1 함수로 두는 거고, 그거를 수학으로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입력값이 다르면 결합값도 다르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1대1 되면 이게 선택이 겹치지 않은 이게 1대1 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까지 추가가 되느냐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결정이 돼요. 공역은 따라서 선택받을 수 있는 집합. 받을 수 있는 집합. 이건 선택받은 집합. 이게 같다는 얘기는 선택받을 수 있었던 모든 애들이 다 선택됐다. 따라하세요.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 대응을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1, 2 다른 값을 집어넣는데 같은 결과가 나와서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정의역, 공역 개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공역이죠. 공역. 근데 선택받은 집합 이렇게 구하는 이 치역이죠. 이렇게 똑같으면 1대1인데 공역 치역이 똑같다? 그럼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참고로 정역 원소 개수, 공역 원소 개수가 다르다면 공역 원소 개수가 더 많으면 이 치역 무조건 남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 2, 3 A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선택하든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이렇게 공역 원소가 더 많으면 1대1 함수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대1 대응은 애초에 절대 안 되고, 원소 개수가 똑같아야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 부분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지루하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서 그래도 오랜만에 복습을 좀 해야 우리가 혹시나 빈 부분이 있으면 채워지니까 지름 드세요. 자, 함수와 그래프한다. 아까 말했지만 함수는 우리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해놔야 된다. 그게 하나의 x값에 대한 y값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번 추가된 게 1대1 함수는 세로선이 교점 항상 한 개, 이건 함수가 될 조건이에요. 가로선과 교점한 게 이건 1대1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가로선 딱 그었어.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마1,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 칩시다. 여기 점이 찍혔다면 준영아 누가 누구 선택했다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근데 봐봐. 여기에 어딘가에 점이 더 찍혔다면 얘는 여기 점 찍히면 누가 누구 선택했다는 얘기인가? 마이너스 1이요. 그치. 근데 교점이 없어. 교점이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1만 2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로선과의 교점이 한 개다. 그럼 x값 하나가 y값 하나를 겹치지 않게 선택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1대1 함수, 공역에 따라서 1대1 대응까지 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만약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교점이 없죠? 얘는 어떤 의미야? 마이너스 3이 아니 아무것도 마이너스 그렇죠. 아무도 마이너스 3을 선택하지 않았다. 또는 마사를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라고 칩시다. 중요한 여기 교점이 가로선부터 2개 나왔죠? 어떤 의미야? 여기 점 지키면 누가 누구 선택했다? 마이너스 1이요. 여기는 1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그쪽 두 개다 마이너스 1과 1이 누구 선택했다? 0은 겹친 거죠. 대응으로 따지면. 그래서 안 됩니다. 가로선 교점 해놔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라서 일단 겹치는 거 없는데 선택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x에서 y 관 함수에서 땡땡땡에서 y 땡땡땡 0 땡땡땡 1 뭐 땡땡땡 이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이때 얘네들이 땡땡땡하고 0하고 땡땡땡 이렇게 지금 양수인 y좌표 엄청 많이 찍혀있죠? 그럼 양수인 y들이 엄청 많이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치역이 요만큼이 이 P쪽 나머지 여기 치역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선택받지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로선부터 교점이 하나죠? 그러면 선택 못 받는 건 있지만 겹치는 건 없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1대1 함수인 케이스고요. 자, 얘 같은 경우 가로선부터 항상 교점이 한 개죠. 얘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럼 얘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고 1대1 함수다? 맞아요. 1대1 함수다? 맞아요.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1대1 대응이다? 그건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너무 당연하죠? 생각나죠? 배웠던 게? 그래프로 그냥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래프 보자마자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냥 함수 다 구분할 수 있어요. 혜나 얘는 뭐라고 말하면 좋은가? 1대 함수 그냥 함수. 중에는 1대1 대응. 그렇지. 1대1 함수다 맞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대1 함수이면서 그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다. 네. 1대1 함수 아이씨 대응이잖아. 1대1 함수 함수 왜요? 항상 아니 선택 치역이 나오는 게 있어. 치역은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될 거야. 공역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언급했네. 실수 전체. 그럼 이 음의 실수들을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영도 선택 못 받았으니까 양의 실수들만 선택받았으니까 이게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케이스거든요. 기억할 거예요. 함수? 함수. 그렇죠. 왜요? 그 두 개 만나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 선택하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하나 선택한 거고 이렇게 하면 심지어 몇 개가 하나 선택한 건데 세 개. 세 개가 하나 선택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 얘는요? 함수. 이거는요? 1대1 1대1 대응.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을 준 다음에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나중에 수투에서 배워요. 끊어져 있지 않다. 연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겼다. 이걸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엄밀한 정의는 수투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초딩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조금 편해요. 따라하세요. 연속 1대1 연속이면서 동시에 1대1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거 좀 알아놓으면 편해요. 따라하세요. 연속 1대1 1대1 그러면 이게 1대1 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고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함수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러면 요 a 제외하고 x-4 하면은 3일 때 길 1로 뚫고 지나가는 그런 함수겠죠? 저거 올렸으니까 끊어지진 않았어. 얘 더 이상 끊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절대값을 씌우면 1대1 끊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끊어지진 않아. 그냥 접히뿐이야. 끊어지진 않아요. 자, 그럼 얘는 연속인 거야. 끊어져 있지 않은 연속 함수인 거야.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럼 따라하세요. 증가만 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감소하거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증가만
한다, 로 풀던가 감소만 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절대값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시간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분할. 구간분할이란 말은 수투에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너네 고1 수준에서는 범위 나누기로 생각하면 돼요. 범위 나누기. 나중에 이제 절대값은 구간분할 이렇게 외우게 될 거고, 자 지금은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제가 무조건 범위를 나누는 거야. 뭘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냐? 절대값 안쪽이 0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그러면 1번이 아니라 그냥 범위를 나누고요. fx는 하고 범위 나눌 때는 중괄호를 길게 그렸어서 우리가 함수 두 개를 써주면 되고, 얘가 3 미만으로 나오는 음수잖아요. 음수로 나오면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 a x 마 1 플러스 3a 그럼 하고 3a 마이너스 1 이렇게 1차 함수가 될 거고, 양수로 그대로 나오면 여기가 2 플러스 a x 플러스하고 마3 마이너스 마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 했었어. 왜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연속 1대1 그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a가 2보다 작으면 얘 양수니까 증가해. 근데 2보다 크면 감소해. 와씨 그러면 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얘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일반적인 풀이로 하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1번 케이스 F1이라고 하면 아래쪽 시가 이렇게 들어갈 때 F1, F2 둘 다 그럼 양수 이렇게 풀고, 2번 케이스 F1, F2 둘 다 감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 음수도 음수 이렇게 둘 다 만족하게 푸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3차, 4차가 나온다 이렇게 해요. 얘는 1차 함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수하에서는 그냥 기울기의 곱이 0보다 4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풀어서 우리가 a가 나이보다 작거나 a가 이보다 크다 해주면 되는 거죠. 위로 볼록이었네. 위로 볼록이 위쪽이니까 y보다 크고 얘가 이보다 작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등호가 붙지 않는 이유는 등호가 붙으면 기울기 0이 돼서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지 않기,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연속 1대1 그럼 바로 기울기 곱이 양수다, 기울기 부호가 같다 해서 그냥 쓱싹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안 산 것이죠. 그러면 이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균형 한번 합시다. 지금 이 문제 풀 때만 되게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연속 1대1 그럼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이렇게 이게 수투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증가함수가. 근데 미리 알아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네,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값 범위 안 나눌 건데요? 안 나눠도 돼요. 근데 뭐 할지 모르겠다? 일단 나눠도 생각을 하세요. 다음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범위를 갖고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그걸 항등함수다 라고 부르게 됐고요. 상수함수는 그냥 이거 준영아 내가 이거 누구를 주로 표현한 거라 그럴게. 치역? 치역. 따라하세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 그럼 내가 상수함수가 하나만 선택받았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자, 라지 x가 마일 0일 이렇게 들어가고요. x에서 x에서 정역 공역 똑같아요. 항등함수가 되게 조건도 만족했네요. 얘는 1대1 알겠어? 1대1 얘는 항등함수 얘는 상수함수 이렇게 될게요. f 마일 g 0 뭐 이렇게 함수에 대한 조건 나오고 함수 구해라라고 하면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대응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F는 1대1이라고 그랬어요. 1대1.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 F를 내면서 X에서 X로 F.
이거는 쉬우니까 뭐 너네 안 그래도 풀 수 있겠지만 모르겠다? 무조건 보세요. x에서 x5 h 마 1, 0, 1, 마 1, 0, 1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가 1대1 1대1이라고 얘가 상대함수라고 했고 얘가 상수함수야. 그럼 이 중에 지금 내가 시작부터 결정하고 바로 끝낼 수 있는 게 있어요. 1대1 되면 겹치지 않게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할 건데? 경우가 되게 많아요. 6개가 있어요. 상수함수 하나로 다 몰려야 돼? 어디로 몰릴 건데? 경우가 3가지나 있어요. 얘는 항등함수라고 그랬죠? 바로 시작부터 고정하고 싶어요. 그럼 G는 내가 무조건 함수값을 알고 있구나. 그럼 G1 항등이라 했을 때 있는 값 그대로 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F-1이 1이다. H0도 1이다. 그럼 H0이 1이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라고 그랬죠? 하나로 몰려야 돼. 이건 이미 선택받았지? 나머지 싹 다 이걸 몰려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1 이거 1이었죠?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F0 따라하세요. F0 0이 선택한 값 그럼 이건 누가 선택한 값? 1이 선택한 값은 0이 선택한 값은 1이 선택한 값보다 1이 더 커야 돼. 그럼 선택받지 못한 게 지금 2개가 있단 말이죠. 0이 선택한 게 1도 크다고 그랬으니까 0이 이거 선택하고 1이 이거 선택했다. 그래서 FGH를 결정해서 결국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너네가 그냥 식이 주어져 있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세요. 그래프가 있다? 뭐 그래프 쓰세요. 근데 이렇게 정의역 원소의 개수가 따라하세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는 보통 이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대응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써보는 게 괜찮아요. 너무 쉽다? 안 써도 돼요. 보자마자 뭐야 항등함수니까 이거 그냥 1이겠네. 상수라며. 그럼 얘는 전부 다 1로 몰리겠네. 그래서 뭐 풀어도 괜찮기는 해.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제였다면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봅시다. 정의역 함수 ABC F가요 이 왼쪽에서 계속 1, 1, 1, 1 뭘 집어넣어도 1이 나오는 상수함수고요. 이 이상 6 미만에서는 1차 함수 점점 커지네요. 증가 함수일 거고요. 6 이상일 때는 2차 함수 축이 4니까 4까지 내려왔다가 4 오른쪽에서 올라가는데 6 이상일 때만 보니까 얘 점점 커지는 증가 함수.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대입했을 때 1, 2 대입하면은 마이 그러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항등함수라고 그랬어요. 항등함수야. 자, 항등함수니까 내가 ABC를 입력하면 ABC가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봐봐. 내가 FA는 했는데 A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계산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FA 했는데 F가 식이 2개예요. F1, F2, F3. A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럼 FB를 볼까? FB가 B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B는 어디 집어넣어야 되지? 왜냐?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데 어디 넣어야 될지 몰라요. FC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보통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얘를 썼을 때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 결과값이란 말이지. 항등함수 입력한 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누구를 입력한다면 항등함수가 될까 얘는? F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다 써볼까? F1에다 1 대입하면 항등함수 1이 된다. 이렇게. 주면 얘는 여기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계산할까? 처음에 3x-8 그렇지. 3x 마이너스 8 여기 x의 3배하고 마이너스 8을 했는데 여기 입력한 값 x랑 같아진 x값은 뭐였을까를 계산하면 2x 8이니까 x가 몇일 때? 4는 돼요. F2는 4 대입하면 4가 나오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도 빠르게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는 x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2, 7인데 2 또는 7인데 2 보면서 7밖에 안 돼요. F3하고 7은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ABC 중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등함수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1, 4, 7을 대입했을 때만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면 ABC가 1, 4, 7 중에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 참고로 A, B 둘 다 1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 집합 원소에서 A, B, C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A, B, C가 모두 다르다.
우리가 집합에서 중복되는 거는 제곱해서 쓰겠죠? 얘는 애초에 서로 다른 세실수라고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1, 하나가 4, 하나가 7 순서에 상관없이 더하기 때문에 더해주면 답은 1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항등함수가 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는 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경우의 수 배웠기 때문에 경우의 수 배웠으니까 간단히 말을 하자면 자, 함수의 개수 1대 1대 개수, 항등함수 개수, 상수함수 개수 다 해볼까요? 아무거나 그냥 쓸게요. 정의역 x, 공역 y, 무한 함수 f가 있어요. 그때 f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f가 그냥 함수일 때, f가 함수일 때 개수를 구하시오. 가능한 경우에 개수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함수는 따라하세요. 정의역 원소 하나가 공역 원소 하나 선택. 모두가 하나씩만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m개의 원소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m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m개. 쭉쭉쭉 m개 이렇게 되겠죠? m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경우의 수 시간 아니니까 내가 고배법칙, 수용도 구조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여기가 지금 n개 니까 우리가 m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대응 똑같아요. 구하는 1대1 함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m개 이렇게 되겠죠? m. 근데 x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를 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쭉 다 그냥 하나씩 개수 줄여가면서 다 곱해줘서 여기가 n개가 될 때까지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학과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따라서 n부터 n개 n개를 1씩 줄여가면서 곱해라. 여기 n, p, n 이렇게 표현하면 m, p, n 따라서 m부터 n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기호를 쓴다면 뭐 n-n보다 n-1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선택으로 고정이니까 그냥 한 개. 상수함수는 어디로 몰릴래 하니까 그냥 m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나는 외울 때 이게 m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나중에 이제 되게 여러 개가 덕지덕지부터 모이를 가요. 증가함수, 비감수함수, 비증가함수 이런 게 다 붙는데 얘는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m은 이거 공역의 원소의 개수 따라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 n은 누구의 원소의 개수? 정의역 원소의 개수인데 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예를요 n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 지수 자리에 n이 들어갔죠? 공의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 p 정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직접 너네가 그림 그려놓고 판단을 해도 괜찮아. 근데 외우고 훨씬 빠르겠죠?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계속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요 얘는 정역도 3개, 공역도 3개니까 1대1 대응 그럼 안교칙이 3, 2, 1, 3P, 3에서 3, 2라고 되고요. 항등함수 1개, 상수함수 어디로 몰리냐면 1로 몰릴 때, 2로 몰릴 때, 3로 몰릴 때 3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계산을 해주시고요. 원리는 너네가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함수의 개수 뭐 제약 조금 걸린 건 있는 거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해보고 쉴게요. 아씨 30분 하려고 하라고 했는데 아씨 1시간 40분 하는 거 없네. x가 마3, 0, 3 x에서 x 근데 이거 살짝 넘겨서 정리하면은 fx는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선택한 거랑 부반대인 애가 선택한 거랑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마3, 0, 3
3, 4, 3, 0, 3. 자, 혜인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마삼이랑 3. 어. 네. 근데 어떻게 해석할래? 마삼에서 어. 3. 예. 이렇게? 모르겠지? 중요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x 넣었을 때랑 네.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같은 거잖아. 네. 어떻게 해석할래? 정면면 에이. 뭐? 머리가 나빠서 뭐지? 그냥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야. 아,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될까? 마삼. 네? 개수? 함수 f의 개수. 이거 만족한 함수 f의 개수. 네, 이거 암산 컷이 나오죠. 왜 암산 컷이 있을까? 뭔가 쉽게. 아니요. 예. 아니요. 2개. 아니요. 3개. 아니요. 네, 6개. 주연 몇 개일 것 같아? 이거 생각하고 근거 있게 말한 거지?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같은 거 하면 되니까 3개 6가지 되고 0은 그 중에 된 거 빼고 2개 하면 되니까 이 곱해서 아니. 5개. 왜? 마삼에서 3이. 마삼 3? 0. 그러니까 3, 이게 2개. 어? 3 곱하기 2에서 0. 왜 3은 뭐고? 곱하기는 뭐고? 2는 뭐야? 3 곱하기 2에서 3과 곱하기가 2에 2는 뭐야? 아니, 마삼, F 마삼은 F 알았어, 5개 없잖아요. 5개 없잖아요.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 아니, 준영아 몇 개일까? 몇 개? 마삼, 3,3이랑 0,0이랑 3,마삼이랑 네. 그걸 다 세려고 하면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얘네들이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이 선택한 게 어떻게 되겠어? 같다 그랬죠? 그럼 나 이렇게 해. 3과 3이 누구 선택했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0이 누구 선택했는지를 따로따로 정해주면 돼. 그럼 마3과 3이 수용도, 정원씨는 수용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마3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있죠? 3개? 3개 있겠죠? 뭐 선택할 수도 있고 마3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수용도를 봤을 때. 근데 이 수용도 뒷부분을 봅시다. 마3, 뿔마3이 마3을 선택했다면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2개. 왜고? 1개. 왜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몇 가지? 3개? 세 가지. 1대1이라는 말이 없는데 기적이 수업자. 그냥 다 1대1로 처리하면 안 돼. 네, 여기 세 가지 선택 가능하겠죠? 자, 뿔마 3이 0으로 다 몰렸어? 그래도 0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똑같이 3개겠죠? 똑같이 3개겠죠?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수용도 구조 동일. 구조는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3개로 3개 나오겠지. 그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게 3개였죠?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3개니까 곱하기 4. 이게 고배 법칙이겠죠? 경우에서 수학할 때 그런 경우에서 고배 법칙은 3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뿔마 3이 누구를 선택하든 얘가 항상 3개다. 얘 선택지가 3개였으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까 수용도의 의미가 되는 건 답은 9개예요. 아니. 9개. 5개나 있어요. 그럼 쉬었다가 너희 여기 문제 다 푸세요. 그 합성함수 전까지 풀면 되고 양이 얼마 안 많은데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니까 아니 지금 추가수 때 낼까 말까 얘기했는데 추가수 중에 센자이 합성함수 전까지 풀어주세요. 얼마 안 될 거예요.